퇴직이란 단어를 들으면 어떤 감정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막막함, 불안함, 혹은 해방감? 50대라는 나이는 애매한 시기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아직 한창 일할 수 있는 나이라고 하지만 정작 직장에서는 퇴직을 이야기하고 새로운 일을 찾기엔 나이가 많다고 느껴지죠. 가족들은 당연히 당신이 든든한 기둥이 되어줄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정작 내 마음속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라는 고민이 떠오릅니다. 젊을 때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이 질문이 이제는 매일 아침마다 머릿속에 맴돌죠. 당신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길을 찾아야 합니다. 자식, 국가에게 기대지 마세요. 품위 있는 노년을 위한 현실 조언. 나이 들어가는 것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그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경제적, 정신적 도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노후는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준비해야 할 인생의 중요한 단계입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돌봐줄 것이라는 기대나 국가가 나를 책임져 줄 것이라는 믿음이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 품위 있는 노년을 맞이하기 위한 현실적인 조언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자식에게 기대지 말아야 하는 이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변했습니다. 자식들도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바쁜 세상입니다. 물론 자식이 부모를 돌봐주면 좋겠지만 그것이 당연하다고 기대했다가는 큰 실망을 겪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 내 친구 민호 씨 이야기를 해볼게요. 민호 씨는 평생을 은행에서 일하면서 자식들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후를 자식들이 알아서 챙겨줄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식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고 민호 씨에게는 손 벌릴 여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는 충격을 받았죠. 자식도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하며 부모에게 의무적으로 노후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가 자식에게 모든 걸 기대하기보다는 스스로 노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국가에 기대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연금이나 복지 제도가 나를 책임져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경제 상황을 보면 국가의 복지 시스템도 언제까지나 안정적으로 유지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몇 년 전 일본에서 일어난 사례를 보겠습니다. 일본은 세계적으로도 노인 복지 수준이 높은 나라로 알려져 있지만 정부 예산 부족으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복지 혜택이 축소되었습니다. 연금을 기대하고 있던 많은 노인들이 갑작스럽게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국가에만 기대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믿는 시스템도 언제든 변화할 수 있으며 개인이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주변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은퇴 후에 충분한 준비를 하지 않았던 한 이웃은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는 평생 열심히 일했지만 노후를 위해 따로 저축을 하지 않았고 국가의 연금으로는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자신이 살던 집을 매각하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죠. 그는 내가 더 일찍 노후 준비를 했어야 했어라고 말하며 후회했습니다. 이 사례 역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자신의 노후는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사례를 들어보니 조금은 와닿으셨나요? 결국 자식도 국가도 내 노후를 완벽하게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현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품위 있는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1. 재정적 독립을 위한 철저한 계획.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정적으로 독립해야 합니다. 젊을 때부터 꾸준히 저축하고 가능한 한 다양한 소득원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정적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투자나 주식, 펀드 등의 금융상품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2. 건강관리에 투자하세요. 돈만큼 중요한 것이 건강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건강이 나빠지면 그 돈을 쓰지 못합니다. 젊었을 때부터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가 많이 드는 경우가 많으니 보험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부터 건강 관리를 시작하세요.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산입니다. 3. 취미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세요. 재정적 독립과 건강이 갖춰졌다면 이제는 정신적인 면도 생각해야 합니다. 은퇴 후에도 품위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취미 활동이나 봉사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립된 삶은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건강에 해롭습니다.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자신을 계속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배움과 성장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4.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세요. 나이가 들어도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60대, 70대에도 일을 하면서 삶의 활력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파트타임으로나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통해 추가 소득을 얻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을 하면서 얻는 보람은 금전적인 이익을 넘어서 삶의 의미를 찾게 해줍니다. 5. 자신만의 공간을 만드세요. 나이가 들수록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렇다면 그 공간을 더욱 편안하게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꾸미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나만의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보세요. 집이 주는 편안함과 안정감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품위 있는 노년을 위한 현실적인 준비 방법, 스스로에게 투자하라. 50대에 접어들면서 많은 분들이 느끼는 감정은 복잡합니다. 한창 일할 나이라고 생각했는데 회사에서는 퇴직을 권유하고 새로운 일을 찾기엔 나이가 많다는 벽에 부딪힙니다. 더군다나 가족들은 여전히 나에게 기대고 있고 자식들의 미래까지도 내가 책임져야 할 것만 같은 부담감이 느껴지죠. 퇴직 이후의 삶이 막막하고 불안하다고 느끼는 건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자면 노년을 준비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재정적 준비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정한 노후 준비는 건강, 인간관계, 그리고 자신만의 삶의 방식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자식도 국가도 결국 나를 완벽히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 나의 미래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마세요.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것 중 하나는 자식이 나의 노후를 돌봐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전통적으로 부모는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세상이 변했습니다. 자식들도 각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고 그들의 경제적 상황이 늘 여유롭지만은 않습니다. 실제 사례로 내 친구 민호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민호 씨는 평생을 은행에서 일하며 자식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는 자식들이 자신의 노후를 당연히 책임질 것이라고 믿었죠. 그런데 어느 날 자식들이 자신도 살기 바빠서 부모를 돌볼 여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호 씨는 큰 충격을 받았죠. 이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노후를 책임져 줄 것이라는 기대는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을요. 자식들도 각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고 부모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에 의지하는 것도 위험하다. 많은 분들이 국가가 마련해준 연금이나 복지 제도를 통해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가의 복지 시스템 또한 완벽하지 않습니다. 경제적 불황, 인구 고령화, 정부의 재정 상태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언제든 복지 혜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일본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은 노인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로 알려져 있지만 재정난으로 인해 연금 지급이 축소되거나 복지 혜택이 줄어든 사례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노인들이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이처럼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국가의 지원도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에만 의지해서는 안 되고 스스로 재정적, 정신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재정적 독립을 준비하라. 노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적 독립입니다.
일단은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나머지 삶의 질도 보장될 수 있습니다. 노후 준비를 시작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철저한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고 다양한 소득원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연금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주식, 펀드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통해 추가적인 소득을 만들어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일찍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은 봉이처럼 돈을 불려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늦지 않게 노후 준비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현재의 직장을 그만두게 되더라도 다른 형태의 소득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파트타임 일을 하거나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경제활동을 이어나가고 자신이 재정적으로 독립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건강은 곧 돈이다. 돈만큼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건강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건강은 우리가 노년을 맞이할 때 가장 큰 자산 중 하나입니다. 병원비, 약값 등 건강이 나빠지면 그만큼 경제적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젊었을 때부터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매일 운동을 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세요. 규칙적인 검진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건강은 나중에 관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신경 써야 나중에 더 큰 문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에 가입해 병원비나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비해 두는 것도 중요한 노후 준비 중 하나입니다. 인간관계와 사회적 활동을 유지하라. 재정적 독립과 건강이 갖춰졌다면 정신적 건강도 생각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과의 관계가 줄어들고 고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사회적 활동과 인간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정신적 안정과 삶의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은퇴 후에는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지역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세요. 봉사활동, 동호회 참여,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는 것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사회적 연결고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족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자주 소통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인간관계를 돈독히 유지하는 것이 노후에도 활기찬 삶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스스로의 삶의 방식을 만들어가라. 노후를 준비하면서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삶의 방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도 자신을 발전시키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스스로에게 투자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중요해집니다. 이웃의 한 사례를 들자면 그분은 은퇴 후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항상 하고 싶었던 그림 그리기를 시작했습니다. 평생 동안 바쁘게 일만 하느라 못했던 취미를 찾은 것입니다. 그는 그림을 통해 새로운 인생의 의미를 발견했고 경제적으로도 작은 수익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투자하고 자신의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아가는 것이 노후의 품이 있는 삶을 만들어갑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 인간관계, 삶의 방식을 균형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자식도, 국가도 나를 완벽히 책임져 줄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스스로의 힘으로 노후를 대비하는 것이 진정한 품이 있는 삶을 사는 길입니다. 스스로에게 투자하세요. 지금부터라도 한 걸음씩 나아가면 노후에도 자신감 넘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나의 미래를 책임진다라는 마음가짐이 바로 성공적인 노후 준비의 시작입니다. 이 정도 연금이면 그래도 괜찮게 사는 거 아냐?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교도관이라는 직업, 거칠고 힘든 현장이었지만 남들보다 먼저 은퇴하고 나면 연금이 매달 나오니까 막연히 그때부터는 좀 쉬면서 살 수 있겠지라고 믿었다. 그런데 막상 퇴직을 하고 나니까 진짜 고통은 그때부터 시작이었다. 은퇴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자주 놓치는 게 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물론 돈은 중요하다. 그런데 연금이 있다고 해서 삶이 안정되는 건 아니다. 더 중요한 건 그 돈을 어떻게 쓰며 무슨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점이다. 여기 은퇴 후 삶을 맞닥뜨린 3명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를 같이 들여다보자.
첫 번째 사례 매달 들어오는 연금, 그런데 하루가 너무 길다. 김재호 가명 58세 전직 교도관. 정년보다 일찍 명예퇴직을 했고 230만 원의 공무원 연금이 매달 꼬박꼬박 들어온다. 누가 봐도 부러운 조건이지만 정작 본인은 하루하루가 공허하다고 말한다. 퇴직한 그날부터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내는 바깥을 나가고 애들은 다 컸고 일할 때는 바쁘고 정신없었는데 막상 시간이 남아도니까 미칠 것 같았어요. 연금은 있지만 시간을 채워줄 일상이 없었다. 취미도 없고 친구도 만나본 지 오래다. 교도관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오랫동안 사람을 상대해 왔기에 일반 사회와 연결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연금이 마음을 채워주지 못하자 그는 결국 우울증 진단까지 받았다. 진짜 이상해요. 돈은 있는데 사는 게 너무 허무하고 외로워요. 차라리 바빴던 시절이 그립더라고요. 두 번째 사례, 경제는 버틸 만한데 남편과의 갈등이 시작됐어요. 이수영 가명 60세 전직 초등학교 교사. 남편도 공무원 출신, 부부 합산 연금이 400만 원에 가까워 생활에는 큰 무리가 없다. 하지만 은퇴 후 집에 함께 있는 시간이 늘면서 부부 갈등이 심각해졌다. 30년 가까이 각자 직장 생활하면서 서로 바빠서 크게 부딪힐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하루 종일 붙어 있으니까 작은 말투 하나에도 상처를 받아요. 연금이 넉넉해도 심리적 공간이 없으면 스트레스는 커진다. 둘 다 은퇴 후 목표가 없었고 그저 쉬면 되지라는 생각만 갖고 있었다. 서로 다른 생활 리듬, 취미, 관심사가 충돌하면서 갈등이 깊어졌고 결국 부부 상담까지 받게 됐다. 노후에는 돈보다 중요한 게 마음의 여유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대화도 준비해야 되더라고요. 세 번째 사례, 일찍 은퇴하고 여행하려 했지만 몸이 안 따라줘요. 최성호 가명 59세 은퇴한 은행원. 퇴직 후 하고 싶은 게 많았다. 캠핑카로 전국 여행을 다닐 생각에 들떠 있었고 그간 미뤄둔 운동도 시작하려 했다. 하지만 퇴직 1년 전부터 무릎이 좋지 않았고 체중도 늘어 있었다. 퇴직 후에는 오히려 건강이 더 나빠졌다. 운동은 퇴직하고 나서 여유 생기면 하겠지 했는데요. 막상 그때 되니까 몸이 너무 안 따라주더라고요. 연금이 250만 원 정도 나왔지만 병원비에 건강식품에 여기저기 지출이 늘어만 갔다. 무엇보다 체력과 의욕이 함께 무너지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때 알았어요. 돈이 아니라 건강이 먼저 준비돼 있어야 한다는 걸요. 연금만 믿고 은퇴를 맞이하면 안 되는 이유. 이 세 사례는 우리에게 공통된 메시지를 준다. 은퇴는 돈으로만 준비되는 게 아니다. 진짜 중요한 건 아래 세 가지다. 삶의 목적과 시간표가 필요하다. 매일 일어나서 무얼 할지, 어디서 누구를 만날지, 어떤 루틴을 가질지를 은퇴 전에 미리 설계해야 한다. 퇴직한 다음 날 그 빈 시간을 견디지 못해 무기력에 빠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가족과의 관계를 새롭게 조율해야 한다.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관계는 다시 설계되어야 한다. 부부든 부모든 자식이든 말 안 해도 알아주는 시대는 끝났다. 대화와 배려가 없다면 연금보다 더 큰 갈등이 찾아온다. 건강은 퇴직 후가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은퇴 후 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걸 할 수 있는 체력과 습관부터 만들어 놔야 한다. 50대 후반에 무너지면 60대는 회복보다 포기가 빨라진다. 마무리하며 은퇴 후 삶을 다시 생각하자.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연금만 있으면 그럭저럭 살지 않겠어? 하지만 실제 은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연금은 기초일 뿐 해결책은 아니다. 은퇴 후 삶은 돈, 관계, 건강, 그리고 시간의 질이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 그리고 이 네 가지는 연금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생각해보자. 퇴직하고 나면 내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건 뭘까? 내가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취미는 뭘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오늘 뭐부터 해야 할까? 이런 질문이야말로 은퇴를 비참함이 아니라 자유로 바꿔줄 첫걸음이다. 연금이 있어도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다. 58세 은퇴자의 현실 고백. 은퇴 설계 전문가가 말하는 은퇴 후 삶에서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세 가지. 퇴직을 앞둔 5060대 분들께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이 200만 원 넘게 나온다니까 그 정도면 노후는 괜찮지 않을까요? 분명 그 말엔 일리가 있습니다. 고정적인 수입이 있다는 건 분명 강력한 은퇴 준비의 무기입니다. 하지만 실제 은퇴자들의 삶을 살펴보면 연금의 유무만으로 은퇴의 성공 여부를 단정짓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의 답은 연금은 생활비를 해결해 줄 수 있어도 삶의 의미나 정신적 만족까지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은퇴 후의 고통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공무원 연금 수령자들의 실제 사례를 통해 연금 이후에도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을 짚고 전문가적 관점에서 은퇴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3가지 요소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정서적 공허함. 돈보다 외로움이 더 무거웠다. 사례 전직 교도관 어씨 58세 은퇴 후 연금 230만 원 수령. 그는 은퇴 후 우울증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년보다 조금 이르게 퇴직했고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없었지만 하루하루가 무기력하고 외로웠다고 말합니다. 공통된 특징은 이렇습니다. 업무 중심의 삶을 오래 살다 보면 인간관계는 직장 중심이 됩니다. 퇴직과 동시에 소속이 사라지고 인간관계도 급격히 줄어듭니다. 시간은 많은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활동이 없습니다. 전문가 조언. 은퇴 전 취미나 커뮤니티 활동을 연습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족 외의 제3의 관계망 동호회, 봉사활동, 지역 커뮤니티 등을 사전에 확보해야 합니다. 2. 관계 갈등.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왜 더 힘들어졌을까? 사례 전직 교사 B씨 부부 합산 연금 400만 원 수령. 경제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지만 부부 관계에 큰 갈등이 생겼습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사소한 말과 행동이 스트레스가 되고 결국 부부 상담까지 이어졌습니다. 많은 은퇴자 부부들이 겪는 공통된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자의 생활 리듬이 달라졌지만 이에 대한 조율이 없다. 일이라는 완충제가 사라지면서 대화의 방법이나 거리 두기 능력이 부족해진다. 함께 있는 시간이 곧 관계의 질을 높여주지는 않는다. 전문가 조언. 은퇴 전 부부 간 생활 루틴에 대해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개인의 시간과 함께하는 시간의 균형을 명확히 설계해야 합니다. 관계 중심의 프로그램, 부부 동반 취미, 커플 여행, 공동 자원봉사 등 참여가 도움이 됩니다. 3. 건강 문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몸이 안 따라줍니다. 사례 은퇴한 은행원 C씨 연금 250만 원 수령. 퇴직 후 전국 여행, 운동 등 다양한 계획이 있었지만 고질적인 무릎 통증과 체력 저하로 계획이 모두 무산됐습니다. 오히려 병원비와 건강보조제 지출이 늘어났고 외부 활동도 급격히 줄었습니다. 이처럼 체력과 건강은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자산입니다. 연금이 아무리 넉넉해도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누릴 수 있는 자유는 매우 제한됩니다. 전문가 조언. 퇴직 이전부터 정기적인 운동 루틴과 식습관 관리가 중요합니다. 은퇴 이후에 운동하겠다는 생각은 늦습니다. 특히 무릎, 허리, 심혈관 질환 등 만성 질환 예방에 집중해야 합니다. 결론. 연금은 기초 자산일 뿐 은퇴를 성공으로 이끄는 것은 따로 있다. 은퇴 후 삶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돈이 없어서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이 너무 많고 관계가 불편하며 몸이 따라주지 않을 때 오는 복합적인 정서적 신체적 불균형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퇴 준비를 이렇게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연금은 기초 생활 자금일 뿐이다. 정서적 자산, 관계 자산, 건강 자산이 함께 준비되어야 진정한 은퇴 설계가 완성된다. 은퇴 후 목표와 일상 루틴을 지금부터 미리 시뮬레이션해 보는 것이 최선의 대비책이다. 당신의 은퇴 진짜 준비되었나요? 연금 수령 금액이 아니라 은퇴 후 24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에 대한 답이 준비되어 있다면 당신의 은퇴는 분명 더 안정적이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월 100만 원, 당신의 노후는 위험하다. 1. 은퇴 후 생활비 과연 충분할까? 은퇴하면 소박하게 살면 되겠지.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그렇게 생각하곤 해요. 젊었을 때는 막연히 그때가 되면 뭔가 다 해결될 거라 믿고 대충 월 100만 원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계산을 하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과연 월 100만 원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요? 사례 1 은퇴 후 예상보다 높은 생활비. 김 씨는 60세에 은퇴를 하면서 이제 애들도 다 컸고 집도 마련했으니 큰돈 들어갈 일 없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 후에 예상하지 못했던 지출들이 생겨났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병원비가 늘어나고 소소한 취미 생활이나 사회활동도 생각보다 비용이 더 들어갔죠. 김 씨는 은퇴 직후 100만 원으로 생활해 보려 했지만 실제 생활비는 최소 200만 원 이상이 들었습니다. 한 달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은퇴 후 자유롭게 살 거란 꿈은 금세 깨졌죠. 김 씨는 결국 은행 대출을 다시 알아봐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은퇴 후 과연 100만 원으로 넉넉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특히 건강관리비, 예상하지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추가 지출 등을 고려하면 월 100만 원은 턱없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2. 길어진 수명, 길어진 은퇴 기간. 현대의학의 발달로 사람들의 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요즘은 90세, 100세까지 사는 것도 흔한 일이죠. 하지만 문제는 돈이에요. 수명이 길어진 만큼 은퇴 후 노후 기간이 길어지면서 그 기간을 어떻게 경제적으로 지탱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사례 2 예상보다 긴 노후 기간. 이 씨 부부는 은퇴할 때 쌓아둔 적금과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15년이 지나고 나니 예금이 점점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 다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비와 약값으로 지출이 늘어났죠. 게다가 예상보다 수명이 길어지면서 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자녀들에게 손을 벌리거나 다시 일자리를 찾아 나서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수명이 길어질수록 필요한 생활비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월 100만 원으로는 기본적인 생활도 어려울 수 있어요. 은퇴 후에도 적절한 재정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관리해야만 노후의 경제적 불안을 피할 수 있습니다. 3. 예상치 못한 사고나 위기 상황. 살다 보면 누구나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생기죠. 사고나 질병, 가족의 돌발 상황 등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큰 돈이 필요한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는 더 이상 경제적으로 활동할 기회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사례 3 갑작스런 질병으로 인한 재정위기. 박 씨는 은퇴 후 몸 건강에 자신이 있었고 그동안 크게 아픈 적도 없었기 때문에 특별히 의료비를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큰 병을 얻게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입원비, 수술비, 회복치료비 등으로 한두 달 만에 수천만 원의 지출이 발생했습니다. 미리 대비해둔 돈이 없던 박 씨는 결국 가족에게 의지해야 했고 자녀들 역시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은퇴 후 경제활동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런 위기가 탁 친다면 월 100만 원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죠.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이제 현실적으로 월 100만 원으로는 은퇴 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퇴 전부터 재정 계획을 세워라. 젊었을 때부터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를 충분히 계산해보고 꾸준히 저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에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더 많아질 수 있으니 여유 자금도 함께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하라. 건강은 곧 돈입니다. 병원비와 치료비가 노후 생활비에서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젊었을 때부터 건강을 잘 관리하고 필요한 보험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양한 소득원을 만들어라.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 부동산 등 다양한 투자 방법을 고려하거나 자신이 가진 기술이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은퇴 후 월 100만 원으로는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기 어렵습니다. 장기적인 재정 계획과 철저한 준비가 없다면 은퇴 후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노후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이야기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50대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은 은퇴 준비. 1. 은퇴 후 얼마나 필요할까? 현실적인 노후 자금 계산. 은퇴 후 내 생활비는 어느 정도 들지? 50대에 접어들면 누구나 한 번쯤 이 질문을 떠올립니다. 막연히 적당히 살면 되겠지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구체적인 숫자로 자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는 매달 고정 비용뿐만 아니라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에요. 박 씨 이야기 앞서 이야기한 박 씨의 경우 55세가 되기 전까지는 이 정도면 모아둔 돈과 연금으로 충분할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 후 20년, 30년을 생각해보니 그렇지 않았죠. 계산기를 두드려보니 생활비, 관리비, 건강보험료, 여가 비용 등을 다 포함하면 최소한 월 200만 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동안의 저축과 연금만으로는 10년 정도는 버틸 수 있겠지만 그 이유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박 씨는 그때부터 은퇴 자금을 더 늘리기 위해 추가로 저축을 시작하고 재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은퇴 후 재정 계획을 새로 세웠어요. 팁! 지금이라도 구체적으로 월 생활비를 계산해보고 남은 시간 동안 어떤 방식으로 준비할지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추가 소득을 창출할 방법이나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2. 건강은 곧 자산. 건강 관리의 중요성. 건강은 돈보다 소중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건강이 나빠지기 전까지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50대부터는 작은 병도 크게 다가오고 회복 속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되죠. 특히 은퇴 후에는 의료비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건강을 철저히 관리하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김 씨 이야기. 김 씨는 건강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평소에 크게 아픈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52세가 되던 해에 뜻밖의 건강 문제가 발생했고 작은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비와 치료비로 한 달 만에 생각보다 큰 돈이 나갔고 김 씨는 그때부터 의료비에 대한 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김 씨는 이후로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은퇴 후에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체력 관리와 식단에도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팁! 건강은 곧 돈입니다. 작은 병도 은퇴 후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지금부터 꾸준히 건강을 관리하고 만약의 상황을 대비한 의료비 준비와 보험 가입이 필수적입니다. 3. 일할 수 있을 때 준비하라. 추가 소득원 확보의 필요성. 은퇴 후에도 소득이 필요해. 50대가 되면 퇴직이 점점 가까워지지만 아직도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이때 추가적인 소득원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은퇴 후에는 고정된 수입이 줄어드는 반면 생활비는 계속해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50대에는 자신이 가진 기술과 경험을 살려서 은퇴 후에도 꾸준히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할 시기입니다. 이 씨 이야기. 이 씨는 공무원으로 정년을 앞두고 있었어요. 공무원 연금이 있다고는 해도 은퇴 후 고정적인 수입만으로는 모든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울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50대 후반부터 자신이 오랫동안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컨설팅 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자문 요청을 받거나 강연을 통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 것이죠. 이 씨는 이러한 준비 덕분에 경제적인 부담 없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은퇴 후에도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팁! 은퇴 후에도 일정한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세요. 자신이 가진 기술을 활용하거나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 추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50대는 이러한 준비를 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일 수 있습니다. 결론. 50대 아직 늦지 않았다. 50대는 은퇴 준비의 황금기입니다. 은퇴가 다가왔지만 아직 준비할 시간이 남아 있어요. 구체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고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하며 추가적인 소득원을 마련하는 것이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나중에라는 생각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이 순간부터 은퇴 후 내 삶을 어떻게 만들고 싶은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세우고 실천해 나가세요. 50대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간다면 은퇴 후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준비된 은퇴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50대 후반, 은퇴가 코앞인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제 은퇴할 날이 머지 않았구나. 요즘 아침에 눈을 뜨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날이 많아졌죠. 예전에는 퇴직이라는 단어가 멀게만 느껴졌는데 어느덧 그날이 코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점점 내 의견이 묻히고 젊은 후배들이 나보다 앞줄에 서는 일이 많아졌어요. 한편으론 이제 내려갈 때구나 싶기도 하지만 정작 퇴직 이후를 생각하면 마음이 막막해집니다. 은퇴 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돈은 얼마나 필요하고 시간은 어떻게 보내야 할지, 건강은 또 어떻게 챙겨야 할지. 무엇보다 나라는 존재는 회사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지, 그게 걱정이죠. 그럼 이제부터 50대 후반에 꼭 생각해야 할 은퇴 후 삶의 3가지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실제 사례를 통해 좀 더 현실감 있게 풀어보겠습니다. 1. 돈이 아닌 흐름을 먼저 설계하라. 생활 패턴부터 재정까지. 은퇴 준비하면 다들 제일 먼저 돈 얘기를 해요.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라고 생각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돈 걱정만 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사례 하나 들어볼게요. 정민수 59세 씨는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일하고 은퇴했어요. 은퇴 전까지 연봉 1억 가까이 받던 분이죠. 퇴직금과 연금까지 합치면 자산만 10억 가까이 되는데 은퇴 후 1년 만에 우울증이 왔어요. 이유요? 하루 종일 할 일이 없고 아침에 눈 떠도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여행도 2달 가보니 시들하고 골프는 체력 때문에 힘들고 결국 혼자 방에서 뉴스만 보다 무기력해졌대요. 은퇴 후 삶은 돈보다 흐름이 중요합니다.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일주일에 누구를 만나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가 더 중요해요. 작은 일이라도 내가 주도해서 하고 몸과 마음을 바쁘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퇴직 전 12년은 가짜 은퇴를 해보는 걸 추천해요. 하루를 은퇴한 사람처럼 살아보는 거죠. 오전에 뭐하고 점심은 누구랑 먹고 오후엔 뭘 할지 시뮬레이션 해보면 생각보다 허전함이 클 거예요. 그 허전함을 채울 활동을 지금부터 찾아야 합니다. 돈은 그 다음 문제예요. 2. 새로운 소속감을 만들어라. 커뮤니티와 활동이 삶을 지탱한다. 퇴직 후 가장 큰 위기는 소속감의 상실이에요. 이름, 직책, 명함이 사라지면 누구도 나에게 연락하지 않고 어느 모임에서도 나를 먼저 부르지 않죠. 박혜란 58세 씨는 보험회사 지점장으로 퇴직했어요. 사내에서 능력자였고 고객도 많았죠.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 연락이 뚝 끊겼다고 해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게 아니라 일이 있어서 그런 거였단 걸 뼈저리게 느꼈다고요. 그러다 우연히 지역 도서관 자원봉사에 참여하면서 인생이 달라졌대요. 처음엔 그냥 책 정리나 도와주다 중년 독서 모임을 알게 됐고 거기서 또래 여성들과 인생 얘기, 책 얘기, 건강 얘기를 나누면서 진짜 친구가 생겼다고 해요. 이제 나도 무언가의 일원이구나라는 느낌, 이게 다시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고요. 은퇴 후에는 소속이 있어야 삽니다. 지역 동호회, 재능기부, 작은 아르바이트라도 내가 뭔가에 참여하고 있다는 느낌이 반드시 필요해요. 외로움은 돈이 많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모임, 봉사 같은 걸 너무 늦기 전에 시작해보세요. 처음엔 낯설고 어색하지만 곧 사는 이유가 됩니다. 3. 일은 선택이 아니라 필요다. 단, 새 기준으로. 나는 은퇴하면 절대 일 안 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 실제로 은퇴하고 나면 몇 달도 못 갑니다. 심심해서 미쳐요. 일은 돈을 떠나서 삶의 리듬을 만들어줘요. 김영태 60세 씨는 공기업 퇴직 후 한동안 집에서 쉬셨어요. 매일 마누라 눈치 보며 TV만 보다가 결국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죠. 원래는 조경에 관심이 많았는데 정원관리사 자격증을 땄어요. 그리고 지금은 근처 아파트 단지 정원관리 일을 프리랜서로 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크지 않지만 하루 2~3시간 일하고 식물도 만지고 주민들과 인사도 나누고 내가 여전히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구나라는 느낌이 가장 좋대요. 중요한 건 일의 기준을 바꾸는 겁니다. 젊을 때처럼 성과 내고 승진하려는 게 아니고요. 내가 즐길 수 있고
시간 조절 가능한 일이면 충분해요. 그래서 요즘은 라이프워크라는 단어도 자주 쓰이죠.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는 일, 그게 바로 은퇴 후 필요한 일입니다. 정리하며 50대 후반이라면 지금이 정말 마지막 골든타임이에요. 은퇴라는 건 단순한 회사 생활의 끝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의 시작입니다. 돈보다 하루의 흐름을 먼저 설계하고 사라진 소속감을 대체할 커뮤니티를 찾고 내 삶을 풍요롭게 해줄 새로운 기준의 일을 만들어야 진짜 은퇴 후에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지금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두 번째 인생은 오히려 더 깊고 더 단단할 수 있습니다. 몸과 뇌가 망가지면 모든 게 무너진다. 은퇴 후 건강 관리의 진짜 이유. 은퇴 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돈도, 일도, 관계도 다 중요하지만 그 모든 걸 가능하게 해주는 기반은 바로 건강입니다. 몸이 아프면 일도 못하고 사람도 안 만나게 되고 돈도 더 빨리 없어집니다. 결국 건강이 무너지면 은퇴 후 삶 전체가 무너집니다. 특히 50대 후반 이후에는 근육량 감소, 뇌 기능 저하, 면역력 약화 같은 노화의 징후들이 눈에 띄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걸 나이 들면 당연한 거지 하고 넘기면 정말 위험해집니다. 1. 뇌의 노화는 생각보다 빨리 온다. 해마와 전두엽의 변화. 은퇴 후 갑자기 멍해지고 기억이 깜빡깜빡하고 생각의 속도가 느려졌다고 느끼는 분들 많죠? 이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 뇌의 특정 부위가 빠르게 퇴화하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해마이포캠퍼스는 기억을 저장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핵심 부위인데 60대부터는 평균적으로 해마의 크기가 매년 12%씩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출처 에릭선 에델, PNAS, 2011. 또한 전두 옆 프리프런털 코텍스는 의사결정, 집중력, 자제력 등을 담당하는 부위인데 은퇴 후 외부 자극이 줄어들면 빠르게 기능이 약화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운동과 새로운 학습을 병행하면 해마와 전두엽의 기능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앞선 연구에서 걷기 운동을 1년간 지속한 60대 그룹은 해마 크기가 실제로 커졌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또한 악기 배우기, 외국어 공부, 퍼즐 풀기, 손으로 하는 세밀한 활동 그림, 조립 등이 전두엽을 자극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즉 뇌를 쓸수록 뇌는 늙지 않습니다. 2. 근육은 노후를 지탱하는 제2의 자산이다. 근육은 단순히 힘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근육량이 많을수록 혈당 조절, 면역 기능, 낙상 예방, 심지어 치매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50대 후반부터는 1년에 약 1%씩 근육이 자연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70대가 되면 젊을 때의 6,070% 수준밖에 남지 않게 돼요. 출처 로전버그, SARCOPENIA 오러진즈 언드 클리너컬 렐러번스, 저널즈 어브 제런탈러지, 1997. 특히 중요한 건 허벅지, 엉덩이, 복부의 근육, 즉 코어 근육과 하지 근육입니다. 이게 줄어들면 걷는 것도 힘들고 허리도 아프고 계단 하나도 두렵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 20분이라도 스쿼트, 계단 오르기,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같은 체중 부하, 운동 웨이트 마이너스 베링 엑서사이즈를 해야 합니다. 헬스장 안 가도 집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니까요. 근육은 곧 생존력입니다. 나이 들수록 병원비가 드는 이유는 근육이 없기 때문이에요. 3. 면역력의 70%는 장에서 결정된다. 식이섬유와 유익균의 힘. 은퇴 후 감기 자주 걸리고 피로가 안 풀리고 염증 반응이 생기는 것도 면역력 저하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 우리 면역세포의 70% 이상이 장에 몰려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장내 환경이 나빠지면 염증이 생기고 전신 면역에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최근에는 장 건강 전신 건강이라는 말이 의학계에서도 공식처럼 통합니다. 그럼 장 건강은 어떻게 챙기느냐? 첫째, 식이섬유 섭취를 늘려야 합니다. 보리밥, 현미, 김치, 미역, 다시마, 견과류 등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둘째, 정제된 음식 밀가루, 인스턴트, 설탕 등은 줄여야 합니다. 이런 음식은 장내 유해균을 늘려 염증을 유발하고 복부 비만까지 만들어요. 셋째, 수면과 스트레스 조절이 중요합니다. 잠을 잘 못 자면 장내 미생물 구성이 하루만 해도
확 바뀐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출처 베너딕트 앳 엘것 마이크로브즈 2012. 결국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는 것, 이것이 은퇴 후 가장 강력한 보험입니다. 마무리하며 은퇴 후의 삶은 돈과 일만으로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몸과 뇌, 면역 시스템이라는 기반이 튼튼해야만 그 위에 무언가를 세울 수 있어요. 지금 50대 후반이라면 늦지 않았습니다. 뇌는 써야 살아납니다. 새로운 걸 배우고 꾸준히 움직이세요. 근육은 생존력입니다. 매일 20분 스스로의 몸을 지탱해줄 자산을 만들어야 합니다. 장 건강은 면역의 핵심입니다. 먹는 것, 자는 것, 쉬는 것 모두가 중요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은퇴 후의 흐름, 소속감, 일도 모두 건강이 유지될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건강은 잃으면 다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아주 작게라도 시작해보세요. 10분 걷기, 계단 오르기, 잡곡밥 먹기, 스트레칭 한 세트. 이 모든 작은 행동들이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진짜 비결이 됩니다.